요? 좋습니다. 어서 와요. 사진이도 안녕. 다른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슨 내용을 공부했냐? 우리 사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계, 순환계. 지난 시간까지 소화계와 순환계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장소들을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소화계였잖아.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식도를 통해 들어가요. 그러면 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서 우리가 소화가 이루어지고 먼저 입을 거치지.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녹말이 한번 소화된다. 아밀레이스. 자, 위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펩신,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죠. 펩신. 그 다음에 여기 소장.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소화된다. 그래서 라이페이스, 트립신, 음, 아밀레이스, 아트라, 이자 얘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화기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된 애들이 심장으로 간다. 그럼 우리 심장에서는 뭐다?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심장,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소화를 통해서 얻은 영양분을 온몸으로 보내준다. 그렇지. 좋아, 유진아. 그래서 온몸으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심장에는 방이 네 개가 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네 가지가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뭐라고 불렀죠? 모두 동맥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전부 모두 뭐라고 부른다? 네, 정맥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했고, 자, 그때 이렇게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 동맥은 동맥인데 무슨 동맥? 온몸으로 나가요. 대동맥. 이 대동맥을 따라서 심장, 이 혈관이 나가고, 이 온몸을 나간 애가 이제 온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로 다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 가죠. 무슨 혈관? 모세혈관. 그치? 자, 모세혈관을 돌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니?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와요. 정맥. 무슨 정맥? 대정맥. 아, 재밌다. 자, 온몸을 돌고 돌아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시 너는 어디로 가라? 심실로 가서, 자, 폐로 가세요. 폐로 가서 깨끗한 산소 얻어 오세요. 자, 폐로 갑니다.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동맥, 폐로 나가니까 폐동맥. 자, 폐에서 산소 바꿔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정맥, 폐에서 들어옵니다. 폐정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몸을 통과하는 순환을 무슨 순환? 온몸 순환. 폐를 도는 순환은 무슨 순환? 폐순환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때 우리 순환계에서 이제 어, 혈액에 들어있는 물 같은 물질 혈장 여기에 떠다니는 물질들 혈구 혈구에는 원반 형태의 뭐 적혈구가 있고 크기가 가장 크면서 핵이 있다. 내 혈액 속에 DNA를 가지고 있는 누구? 백혈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혈액을 응고시킨다. 크기가 가장 작아요. 네, 혈소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화계랑 순환계를 공부를 한 거예요. 어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3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자, 33쪽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자, 혈관에 대한 그림인데 혈관은 뭐뭐뭐가 있다? 동맥이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동맥에서 나간 것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오겠죠?
정맥으로 들어온다 그랬어. 어, 혈액의 이동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해가지고 심장을 출발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정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뭐가 있다. 이런 거. 이거 뭐라고 하지? 그렇죠. 잘했어. 판막이라고 하는 거지. 좋아. 그래서 요 판막이 존재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C가 정맥이 되겠다. 자, 판막이 없는 A. 뭐가 되겠다? 동맥이 되겠다. 자, B. 모세혈관이 되겠다. 자, 혈관배 가장 두꺼운 거, 두꺼우려면 심장에서 빵 나갈 때, 심장에서 빵 나갈 때, 야, 엄청 세게 나가니까 단단하게 잘 만들어라. 안 그러면 너 혈액 터진다. 혈관 터진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튼튼합니다. 무슨 혈관? 동맥이 되겠죠. 혈관이 두꺼운 것이 유리한 거. 뭐겠어? 높은 압력,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조직세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세포들이야. 그 세포들 사이사이로 양분과 산소를 전해주려면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 들어가야 되겠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는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거기 시골 마을 하나하나 들려가지고 물건들을 택배 배달한단 말이야. 그 골목골목을 들어가는 건 골목길이 좁잖아. 모세혈관이 들어가서 준다. 음. 바로 뭐가 되겠어? B. 모세혈관이 되겠고, 물질관이 유리한 까닭, 혈액의 흐르는 속도와 관련해서 속도가 가장 어때요? 가장 느리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자, 우리가 뭘 기억하자 그랬냐면 두께. 자, 두께는 누가 1등이다? 동맥, 네가 1등 먹어라. 꼴찌가 누구다? 모세혈관. 가장 가느다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번째, 속도, 누가 1등 먹을까요? 동맥, 네가 짱 먹어라. 동맥은 속도도 제일 빨라요. 자, 가장 느린 거 누구야? 방금 했죠? 모세혈관, 정맥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소외시키는 거야? 너는 중간에 있어. 소외된 게 아니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뭐, 혈압. 자, 혈압은 모세혈관이 나타나죠. 나 무시하지 마. 동맥이 가장 혈압은 세지만 모세혈관이 야, 나 무시하지 마. 나 혈압은 2등이야. 왜 2등이야? 가느다랗기 때문에 2등이야. 다현아, 그치? 서빈아. 잘했어요. 그래서 혈압은 정맥이 꼴찌. 자, 요 그림이 바로 여기 1번 그림이란 말이야. 자, 보게 되면 혈압이 있는데 수축기, 유연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어쨌든 수축할 때는 혈압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완할 때는 혈압이 낮고 하지만 어쨌든 A의 혈압이 제일 높아. 따라서 A가 누구다? 동맥이다. 그다음 B의 혈압이 2등이야. 자, 혈압이 2등이 누구라고 그랬어? 모세혈관이라고 했잖아. 혈압의 2등은 모세혈관. 자, 그다음에 3등이 누구야? 3등. 3등이 여기 3등 제일 낮잖아. 그치? 누구야? 정맥. 따라서 A가 동맥, B가 모세혈관, C가 정맥이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혈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뭘로도 알 수 있냐면 여기 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속도.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다? 동맥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 정맥이 2등이다.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다. 맞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혈압과 속도를 이용해서 A, B, C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찾으면 답이 2번 나오고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 많이 틀렸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풀었으면 또 풀려요. 못 푸는 문제는 아니야. 자, 중요한 건 보자. 요 그림은 혈액이 지나면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의 변화다. 중요한 건 누구냐? 혈액 속의 산소예요. 혈액 속. 혈액 속의 산소 변화. 어, 봤더니 혈액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했고요.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데 산소의 양이 니은에서 산소의 양이 많아졌대.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이게 혈액 속에서의 산소의 양이니까 혈액 속으로 산소가
들어왔다 이거 아니야. 그럼 혈액 속으로 산소가 언제 들어와요? 바로 우리 몸에 폐를 지나서 나올 때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이 가운데 니은 그림이 어디를 지날 때? 폐를 지날 때고 그 폐를 지난다는 건 어디야? F죠. 그러면 요 기억은 여기 있는 이 기억은 어디겠어? 폐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누구겠어? 여기 E가 되는 거죠. 디귿은 폐에서 나오는 거니까 누구가 되겠어? 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EFG, EFG 되죠? 듣고 보니까 어때? 쉽지? 서빈아, 됐어? 동윤이 됐어? 다현이 됐어? 쉬워요? 좋아요. 나머지 친구들 어때요? 설명 들으니까 어때? 돼? 그렇지. 그래. 안 되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되잖아. 어, 생물은 이래서 재밌어. 눈에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이고 이해를 통해서 하나씩 접근하면 못 풀진 않는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오늘 공부할 거. 자, 동물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뭐뭐 남았냐? 오늘 공부할 호흡계라는 게 남았어. 호흡계. 자, 호흡계의 중심은 누구냐? 방금도 나왔지만 폐가 호흡의 중심이야, 폐. 폐. 숨 쉬는 거야, 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는 뭐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뭐가 있냐면 폐가 있어, 폐. 폐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폐가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폐는 여러 개의 동글동글한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 사진 찍어보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그림이 보여. 이게 뭐냐면 폐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세포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폐포라고 해. 아까 선생님이 심장에서 순환계 공부할 때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요 심장에서 들리는 곳이 바로 어디다? 폐다라고 했으면서 이게 폐를 들러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폐순환. 그때 이 폐를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그렸다면 실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폐가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여기서 이 폐를 지나서 나올 때 산소를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폐고요. 이 호흡계 폐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 심장하고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콧구멍. 숨을 쉬고요. 그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이 있어. 요 관이 뭐냐면 공기에 이동하는 관, 그래서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공기 기자거든. 어, 이 기관에서 이 폐로 이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폐포들로 쫙 연결돼 있어요. 이 가지들이. 그래서 이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관의 가지다. 그래서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염 들어봤어? 자꾸 기침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 계속 기침해. 그거는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기관지염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기관과 기관지야. 그래서 이게 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폐를 굉장히 폐가 공기가 차 있다 보니까 약해요. 그래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폐가 터질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되게 목숨이 위험해지거든. 그래서 이 폐를 단단하게 보호하는 뼈가 우리 몸에는 이 폐를 보호하고 있어. 바로 이 뼈의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갈비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 가슴에서부터 배 쪽까지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있지, 그지? 뼈가 만져질 거야. 갈비뼈. 근데 그 뭐라고 하지? 립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웃백 같은 데 가면은 막 엄청 립 맛있게 나오잖아. 쫙 해가지고. 그게 갈비뼈, 부분이란 말이야. 자, 또 갈비뼈가 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가 이렇게 어떤 우리 몸에 공간 속에 이렇게 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가슴에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흉강이라 그래. 이게 흉자가 가슴이란 뜻이야. 가슴흉, 흉강이라고 하고요. 흉부외과가 바로 요 가슴을 이렇게 가슴 쪽을 보는 외과가 흉부외과지. 자, 그다음에 요
흉곽의 아래쪽은 이렇게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요. 요 막이 뭐냐면 가로로 생긴 막이다. 그래서 가로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우리 몸의 폐는 이렇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그 다음에 가로막과 그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흉곽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과 기관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림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 책에 여기 있죠. 너무 똑같죠? 내 그림 실력 봤지? 전혀 달라? 자, 똑같잖아. 야, 이거 그린 거야, 나는. 자, 예쁘게 봐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기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기관지가 양쪽에 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이 폐가 있는 공간을 흉곽이라고 하고요. 여기 폐를 가로 밑에 있는 막이 있는데 가로막이라고 부른다. 이 폐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동글동글한 이 폐포로 되어 있어, 폐포. 이런 걸 폐포, 폐의 세포다라고 하고, 그 심장에서 자, 이 폐로 심장에서 혈관이 폐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 폐로 가는 혈관이 뭐라고 그랬어? 폐동맥이라고 했죠. 요 폐동맥이 폐로 오는데 그 폐동맥이 와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이렇게 폐포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감싸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폐포에서 산소를 받고 폐포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내어주겠죠. 자, 저 지금 산소 부족합니다. 산소 좀 주세요. 어, 이렇게 폐로 들어가는 이 폐동맥은 산소가 풍부해 부족해.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폐포가 너 부족하지? 산소 줄게 가져가 하면서 산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폐포가 산소를 줬으니까 모세혈관이 고마워. 난 이제 간다 하면서 다시 심장으로 가겠지. 온몸으로 보내줄 심장으로 다시 가겠지. 이 가는 거 폐정맥이 되겠죠. 이 폐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갈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의사 된 기분이죠. 어, 여러분 이제 의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사가 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갈 때 폐정맥에는 산소가 풍부하겠어요? 많겠어요? 산소가 이제 풍부하겠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심장으로부터 왔던 그 폐, 우리가 매우 단순하게 그렸던 그림 있잖아. 단순하게 어떻게 그랬어, 아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잖아, 우리가. 우리 몸이 있으면 여기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서 이렇게 온몸을 돌고 들어온 이 녀석이 폐로 가서 폐를 거쳐서 다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했잖아. 바로 이 부분.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 폐에서 이 폐포 내부에서 그렇죠? 여기 폐포라고 하는 내부에서 산소를 모세혈관에다 주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받아요. 이 과정을 수많은 폐포에서 이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모세혈관에다가 산소를 많이 줘서 보낸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어디로 들어와? 코로 들어와. 그래서 어딜 거쳐? 기관을 거쳐. 그래서 어딜 거쳐? 기관지를 거쳐서 폐포로 오는 거죠. 되지? 자, 이때 구조와 기능을 보게 되면 코에서는 하는 역할. 자, 여러분들 코에 코털 있죠? 코털. 코털도 있고 거기에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어. 그래서 이 코는 이 찬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털도 있고 끈끈한 액체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등을 한번 1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코에서 이어져서 이제 기관지로 내려가면 이 기관 안쪽 벽에는 털이 나 있어. 그걸 섬모라고 그래. 자, 여기 콧구멍에서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 기관에는 여러 이렇게 털이 나 있어. 이 털에서 한 번 더 먼지 세균을 걸러줘요. 이 털을 우리는 섬모라고 해. 이렇게 여러 개 털 난 거를 과학에서는 섬모라고 해요. 여러 개의 털이다 이 뜻이야. 기관지는 날라져서 폐로 연결되고요. 자, 폐에는
좌우 한 개씩 있고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이라는 곳에 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장은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장은 근육이 있다, 없다? OX. 심장은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장은 그렇지. 심장 근육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제일 두꺼운 심장이 어디였어? 심장이 근육이 가장 두꺼운 데가 어디였어? 좌, 심, 실이었죠. 쫙 눌러줘야 된다 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근육이 제일 두껍다. 심장은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다는 건 스스로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스스로 움직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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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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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어. 그런데 폐는 근육이 없다. 자, 별표. 폐는 근육이 없다. 폐는 스스로 이렇게 심장처럼 산소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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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얘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여서 그거에 의해서 얘들은 그렇게 알아서 변해요. 그 알아서 변하는 건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폐는 수많은 폐포들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 작고 개수가 많으면 뭐가 넓어요? 표면적이 매우 넓어져요. 표면적이 넓으면 기체를 교환하기가 좋다. 그렇겠지. 큰 녀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녀석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렇잖아. 자, 큰 녀석이 하나 있으면 이 겉에 이 면에서만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작으면 이 겉에 면에서는 기체를 전부 다 교환할 수 있는 건 똑같고 심지어 이 안쪽들에 있는 공간들에서도 기체 교환이 다 가능해지니까 여기 사이사이를 모세혈관이 막 지나다니면 기체 교환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표면적이 넓어서 기체 교환이 매우 유리하다.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고요. 자, 폐포는 작은 공기 주머니고, 자, 폐포는 모세혈관처럼 한 층의 세포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폐포가 이렇게 있을 때, 폐포 주변으로 아까 뭐가 지나갔어? 모세혈관이 지나갔잖아. 어. 이 모세혈관도 세포가 한 겹이야. 그러니까 이 얇은 세포 한 겹 사이로 기체를 잘 교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다. 가로막 아랫부분에 있는 막이고요. 갈비뼈, 폐를 보호합니다. 될까요? 오케이. 오른쪽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걸 들숨이라 그래. 자,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면 숨이 들어오죠. 이런 숨을 우리는 들숨이라고 하고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야. 후, 내쉽니다. 내쉬는 거를 날려보낸다, 날숨이라고 그래요. 음, 들이마시는 건 들숨, 내보내는 건 날숨이야.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건 들이마시는 숨에, 음, 들이마시는 숨에 더 뭐가 많이 들어있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 들이마시는 숨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 따라서 날숨에 적게 들어있는 게 산소고, 그 다음에 날숨에 많이 들어있는 거, 내뱉는 거에 많이 들어있는 건 뭐겠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다. 들이마시는 거에는 산소가 많고, 내쉬는 거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 거죠. 자, 2번. 경로. 자, 코에서 어디에요? 기억에 들어갈 거 뭘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억에 어디에? 코를 거쳐서 어디로 와요? 기관으로 오죠. 다현아, 그치? 자, 기관지로 와서 폐 속에 어디로 와요? 폐포까지 옵니다. 자, 3번. 이름을 써보자. 중요합니다. 3번의 별표. 자, A는 뭐야? 코. B는 뭐야? 기관. 자, C는 양쪽에 걸쳐 있는 가지. 기관지. D는요? 오늘의 주인공 폐. E는요? 폐를 구성하는 세포. 폐포. F는요? 보호해주는 뼈.
갈비뼈. 쥐는요? 가로막이 되겠죠. 됐어요? 그렇지. 잘했어. 잘한다. 굿잡, 굿잡. 좋아. 재밌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서준아. 좋아. 자, 4번. 4번에 3번하고 4번만 볼게요. 자, D는 지금 패거든, 패. 패는, 패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 OX. 자, 패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 OX. 할 수 있으면 O, 못하면 X. 뭐예요? 시준이 그렇지. 민결이 그렇지. 우민이 그렇지. X 할 수 없다. 자, D. 자, 4번.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 속에 들어있다. 흉강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좋았어, 시연아, 유진아. 재밌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폐가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폐 속으로 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숨을 내뱉으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풍선 생각하면 쉬워, 풍선. 자, 풍선이 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폐로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 이게 뭐냐면 이게 들숨이야. 자,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면 폐는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폐는 풍선처럼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들숨일 때는, 들숨일 때는 여기 양쪽에 이 폐가 있으면 이 폐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왜? 여기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알겠어요? 어. 숨이 들어올 때, 들이마신다. 여러분 들이마셔보세요. 들이마신다 할 때는 폐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랬잖아. 스스로 커지는 게 아니야. 주변 상황 때문에 커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들이마신다. 그럼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폐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되지? 자, 숨을 내쉰다. 후 내쉰다. 내쉬는 거는 이 풍선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쭉 눌러가지고 내보낸다 생각하면 돼요. 어, 풍선에 있는 공기를 쭉 눌러서 내보내.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러니까 날숨일 때는 요 폐가 작은 거야. 왜? 폐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일 때는 폐의 크기가 커지고 날숨일 때는 폐의 크기가 작아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바로 이 폐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와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 때문에 그래요. 자,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가슴 속의 공간, 흉강. 이 흉강 속에 폐가 들어있다 그랬어. 자, 흉강을 표현을 해보면 이 흉강이 이렇게 흉강 안쪽에 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가로막이 있고 위쪽에 갈비뼈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숨 들이마셔봐. 들이마시면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 그리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흉강이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흉강이 커지는 거야. 이해됨? 자,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흉강의 크기,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마치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커지는 거야. 흉강이 커지면 그 안에 있는 폐도 같이 커져요. 그건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흉강이 커지면 그 안에 있는 폐도 같이 커집니다. 알겠어?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요, 이 위에 있는 갈비뼈와 요 가로막이 있는데,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오고,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요. 후, 누르면 위아래에서 이렇게 쭉 누르는 거야. 풍선을 누르듯이. 그래서 갈비뼈는 내려오고, 흉곽은 올라가. 그러면, 아니, 흉곽이 아니라 가로막은 올라와. 그러면 흉곽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면서 바깥으로 공기를 내보내게 되는 거야. 마치 풍선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쭉 눌러서 빼는 느낌이야. 재밌지? 어, 어때? 이해돼요? 이 느낌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헷갈리는 건데, 말로 설명할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 좀 이따 책에 말로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들숨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써라. 자, 보자. 들숨일 때 들이마셔. 갈비뼈 상승, 가로막 하강, 흉곽의 부피 커짐, 폐의 부피 커짐. 되겠어? 자,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기억나요?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작아집니다. 그쵸?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풍선이 커졌어, 부피가. 커지면 이 안에 있던 기체들의 압력은 더 작아지는 거지. 2기압이었던 기체 압력이 1기압으로 줄어드는 거죠. 왜? 부피가 커지면 충돌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갑자기 웬 풍선의 부피 이야기 보일러 붙이면 왜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지금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고 했고, 따라서 폐의 부피가 커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흉곽의 압력과 폐의 압력은 작아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요걸 그대로 이해하면서 들이마시면 흉곽이 커지면서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작아진다. 날숨, 누를 때는 부피는 작아지면서 압력은 커진다. 그래서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자, 이 얘기가 여기에 똑같은 그림 나와 있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걸 바탕으로 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거야. 자, 호흡 운동의 원리. 자,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못한다.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숨을 들이마신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갈비뼈 위로 올라간다. 갈비뼈 올라감 써 있죠? 자,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감. 가로막 내려감. 자, 글씨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기억해. 자, 그러면서 흉곽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 흉곽 커진다. 되잖아. 자, 흉곽이 커지면서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돼? 작아진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했죠. 자, 흉곽과 똑같이 폐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폐도 어떻게 돼? 커져요. 폐 압력 어떻게 돼? 작아지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면 이 안쪽의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 이 바깥쪽의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압력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야? 들숨이야. 날숨은 숨을 내쉬어야 돼. 내쉬려면은 어떻게 된다? 갈비뼈가 눌러주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흉곽은 작아져. 작아지니까 압력은 커져. 압력이 커지니까 바깥쪽으로 후 나가는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한 거 아니죠? 네. 그걸 말로 써놓은 거야. 이거 말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안 돼. 말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해. 됐어요?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여러분, 6번 한번 해보자. 6번. 자, 숨을 들이마신다. 생각해봐.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갈비뼈는 어떻게 돼? 올라간다. 가로막은 어떻게 돼? 내려간다. 그러면서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돼? 흉곽 커진다. 압력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럼 폐도 어떻게 돼? 똑같다. 커진다. 압력 작아진다. 됐잖아. 이게 뭐야? 이거 암기한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를 막 들숨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증가한다, 낮아진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무슨 기계야? 암기하는 기계냐고요. 아니라고. 이해되잖아. 재밌잖아. 그지? 항상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면서 생각해보란 말이야. 학교 갈 때마다, 아, 지금 들이마시면, 진짜 그러네? 음, 내려가네? 자, 내보낸다. 날숨. 날숨 어떻게 되는 거야? 내보낸다. 그럼 어떻게 돼?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면서 흉곽과 폐의 부피 작아지는 거죠. 갈비뼈 내려가, 가로막 올라가. 흉곽 작아져, 압력 높아져. 폐 작아져, 압력 높아져. 끝. 이게 뭐야, 이게. 자, 7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가슴의 구조다. 자, 가. 가는 지금 뭐예요, 이게? 갈비뼈가 되겠네. 나는 뭐예요? 가로막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1번. 가. 갈비뼈가 내려갈 때. 자, 갈비뼈가 내려가면 날숨이죠. 날숨. 오케이. 자, 가가 올라갈 때. 자, 갈비뼈가 올라가. 그러면 흉곽이 커지잖아.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나. 가로막이 내려가. 그러면 들이마시니까 들숨. 나. 올라가. 가로막이 올라가. 그러면 가슴이 작아지죠. 그럼 폐 부피는 작아지죠. 어때? 됩니까?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36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순환계 할 때 이미 다 했던 얘기야. 봐봐. 순환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여기 심장에서 자, 폐로 가세요 보냈잖아. 그치? 자, 폐로 가는 거 이거 이름 뭐였어?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무슨 동맥? 폐동맥. 자, 폐에서 산소 받아서 다시 오세요. 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 무슨 정맥? 폐정맥. 이때 이 폐동맥이 이제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오는 거잖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 어, 산소를 받아오세요. 이산화탄소는 놓고 오세요. 이거잖아. 이 그림이 이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폐 옆을 지나갈 때 폐동맥이 들어와서 폐정맥으로 나갈 건데 이 모세혈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주고 좋은 산소를 받아서 누가? 적혈구가 받는 거죠.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 산소를 받아서 나옵니다. 이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받아왔어. 왔으면 이제 온몸으로 가세요. 무슨 동맥? 대동맥. 자, 온몸에 가서 조직세포한테 받아왔던 산소를 내어주고 오세요. 네. 쓰레기 받아오세요. 네. 그래서 심장으로 쑥 들어오네. 무슨 정맥? 대정맥. 자, 그러면 이때는 조직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조직세포한테 몸에 좋은 산소를 주고, 자, 쓰레기 주세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받아서 오겠지. 됩니까? 이 그림이야. 외울 게 있어, 없어? 없어. 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서 기체 교환이 되는 원리, 기체 교환의 원리가 중요한데, 바로 어떤 원리냐? 확산의 원리, 확산.
자, 여러분들 확산이 뭐야? 향수병이 확산이야. 향수병에 향수 입자들이 많은데 방에다가 놓으면은 이 향수 입자들이 어떻게 돼? 방 전체로 퍼지잖아. 왜 퍼져요? 바로 확산이라는 건 입자가 많은 쪽에서 입자가 적은 쪽으로 퍼지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자. 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자.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죠? 산소가. 그치? 산소가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는 건 산소가 어디에 많다는 거야? 폐에 많다는 거죠. 폐에 많으니까 향수 입자가 퍼지듯이 모세혈관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야. 확산의 원리니까. 자, 산소는 어디에 많다? 폐포에 많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거예요. 산소는 폐포에 더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산으로 해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고. 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들어오잖아. 왜 들어올까?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거야. 확산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조직세포에서는 어때요? 반대지. 조직세포로 산소를 줄 거니까 산소가 어디가 많아? 조직, 여기 모세혈관에 산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조직세포로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 더 많으니까 확산돼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자, 그럼 8번 문제 봅시다. 8번. 자, 폐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 지금 그림 보면은 여기 왼쪽에 지금 폐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가 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야? 이게 바로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될 것이고 여기 나 부분은 조직세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가 뭐야? 바로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자 A라는 기체는 무엇일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네. 자 A는 산소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써보세요. A는 산소입니까? 이산화탄소입니까?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니까 A는 산소겠네. 자, B는 뭐겠어요? 받았잖아? 이산화탄소겠네. 잘했어. 자, C는 뭘까? C. 조직세포한테 주네? 산소겠네. D는 뭘까? 다시 내뱉네? 이산화탄소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가에서 산소의 농도는 산소가 지금 폐에서 주니까 폐 쪽이 모세혈관보다 더 산소가 많겠다. 빨라요? 괜찮죠? 주하나. 자, 2번.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이산화탄소는 지금 나에서 어디서 어디로 줍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니까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더 이산화탄소가 더 많겠지. 그래서 A와 C는 산소이고 B와 D는 이산화탄소겠죠. 되죠? 잘 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호흡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틀린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많이 나가자. 44페이지. 배설계. 자, 이제 하나 남았어. 배설계. 자, 우리 이제 와우, 와우, 와우. 동물의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바로 배설계. 자, 배설계는 뭐냐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배설계라 하는 거야. 이 배설계는 바로 뭐냐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 생각하면 돼요. 오줌. 그래서 이 배설계의 주인공은 누구냐? 콩팥이라는 기관이야. 콩팥.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는 저 허리의 뒤쪽, 등 쪽에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긴, 판 모양처럼 생긴 애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먹만한 애가 두 개 붙어 있어. 얘가 바로 콩팥이야. 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가지고 방광으로 보내요. 방광에 오줌이 찼다가 오줌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요게 바로 배설계라 생각하면 돼요. 오줌은 어디서 만든다? 콩팥에서 만든다. 이게 바로 배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은 왜 만드는 것이냐? 오줌을 왜 놓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바로 배설계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잖아.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먹잖아. 그치?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걔들이 누구냐면 탄소, 수소, 산소가 탄단지에 공통으로 들어있어. 탄수화물에도 들어있고, 단백질에도 들어있고, 지방에도 들어있어요. 얘들이. 어, 여러분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산소와 결합을 하잖아. 화학 반응을 시키면은 얘들은 무조건 두 가지만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요. 자, 이런 고등과학과 연결되는데 고등과학에서 혹시 야,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 걔를 산소와 반응시킨다. 여러분들,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물질을 태웠다. 연소시킨다. 또는 우리 몸에서 이 세포 호흡을 하는 거. 이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세포 호흡이라 그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결합시키거든. 이때 에너지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세포가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무조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얘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그럼 이산화탄소 어떻게 내보내? 후, 숨을 쉬어서 내보내. H2는 어떻게 내보내? 후, 수증기로 내보내기도 하고 찔끔 오줌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음, 우리 몸에 이렇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땀이나 오줌이나 숨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죠. 음, 내보내는 거야. 항상 그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 여름철에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에 에어컨을 막 빵빵히 틀잖아? 그럼 에어컨 틀면은 여기서 반드시 부산물로 물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에어컨 틀은 자동차 밑에 보면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어요.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설계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배설계에서 바로 이 단백질. 이 단백질이 문제인데, 이 단백질에는 다른 애들에 없는 질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엔 질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 질소를 이용하고 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NH3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들어봤죠? NH3. 암모니아야. 이 암모니아가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야, 독성. 에? dangerous. 해골을 그리고 싶었어요. 자,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얘를 갖고 있으면 우리 몸이 꺼멓게 변하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 암모니아를 우리 몸에 간,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일단 독이 조금 없는 그런 물질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요소라고 하는 물질이야. 이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형태를 좀 바꿔줘. 그럼 독을 좀 없어져.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이제 요소에서 이제 독이 조금 해독이 돼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 요소는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어쨌든 좋을 건 없잖아. 그래서 이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오줌이야. 자, 오늘의 주인공. 배설계의 역할은 뭐다? 우리 몸에 있는 요소만 끄집어내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내보내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 요소를 내보내게 하는 이 요소를 끄집어내는 게 누구냐? 바로 콩팥이고, 이 콩팥의 레이더망이 엄청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콩팥이 어떻게 있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우리 몸에 콩팥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 콩팥이 양쪽에 있다 그랬잖아. 이 콩팥이 마치 레이더 같아요. 이 콩팥으로 이제 혈액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들어오면은, 이 혈액이 들어오면은, 이 콩팥 안에는 여러 개의 함정이 있어. 어떤 함정이냐? 바로 요소를, 요소를 잡으려는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파고, 여러분들 숲에서 막 동물 같은 거 잡을 때 구멍을 파놓고 위에다가 막 이렇게 나뭇가지 막 이거 덮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먹이를 놓고서 가서 딱 앉으면 쑥 빠지잖아. 그것처럼 이 요소가 들어오게끔 하는 요소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 이 혈관이 있어, 혈관. 이 혈관을 따라서 이제 요소가 들어오거든. 요소. 이 별표 친 게 요소라고 할게요. 이 요소를 이제 오줌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요소를 이 함정으로 빠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소가 빠질 만한 구멍이 막 뚫려 있어. 그럼 요소가 지나가면서 쑥쑥 빠져요. 그러면 아하하 쑥 으악 여기 어디야? 이게 우리 콩팥 속에 있다니까. 기가 막히죠. 요소들이 쑥쑥 빠져요. 빠져가지고 이 요소를 이렇게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 관을 따라서 쭉 보내. 보내서 이제 어디까지 보내냐면 방광으로 보내고 얘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단순하면 굉장히 일이 편하겠지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 혈관이 이렇게 막 뱅글뱅글 막 감싸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 그럼 여기서 요소를 빠친단 말이야. 그럼 요소의 한 80% 정도는 빠져요, 여기로. 근데 똑똑한 요소들은 숨어서 안 빠져서 그냥 빠져나가요. 이게 그냥 빠져나간 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가거든? 안 되잖아. 우리 몸은 이런 거 못 봐. 우리 몸은 굉장히 완벽주의야. 저런 요소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소가 이렇게, 나는 살았다! 하면서 이제 여기 지나갈 때, 요 관을 지나서 우리 몸을 지나가게 하는데, 살았다! 하고 지나갈 때 레이더망에 걸려요. 그래서 너희 자식 모를 줄 알았지? 다시 들어가! 하면서 여기서 도망갔던 애들은 다시 손으로 집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들까지 다 집어넣어. 으아! 미쳤죠? 1차로 한번 구멍에 빠치고 2차로 재점검해가지고 우리 시험 볼 때 검토하듯이 다시 검토해서 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요소들만 확실하게 잡아 넣는 거야. 첫 번째 과정. 멋지죠? 두 번째, 문제가 더 있어. 문제가 뭐냐면 이 혈관을 따라서 들어오는 애들 중에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포도당. 소화시켜서 만든 포도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아미노산 있죠. 얘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일꾼들이야. 얘들이, 이 재료들이 같이 빠져버려. 왜? 얘들도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쑥쑥 빠져요. 포도당이, 으악! 여기 어디에요? 아미노산이, 어! 여기 어디야? 우리는 저 몸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까지 빠져요? 우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줌으로 가면 죽어요. 우리 몸이. 어떡하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요소를 빠치기 위해서 너네들도 같이 빠진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걱정하지 마. 좀만 참아. 구해줄게. 그러면서 여기서 쑥쑥 다시 구해줘, 얘들을. 구해줘서 얘들은 다시 우리 몸으로 보내요. 미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요소는 빠치고 같이 빠진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구해서 다시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음.
이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우리 몸에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 거냐면 이 그림.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 이 그림.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거냐? 간단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지만 단백질이 만드는 녀석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는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이 요소를 콩팥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바로 누가 하는 거다? 배설계의 역할이다. 그지? 자, 그 다음 배설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 방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거든. 여기. 어,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구멍으로 얘들을 함정을 빠친다 그랬지. 빠쳐서 오줌으로 내보낸다. 요소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내보낸다 이 과정인 거야. 그렇지? 음. 자, 근데 요런 녀석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여기. 이 전체가 콩팥인데 이 콩팥에 군데군데 이런 애가 들어있어요.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부르고 이 네프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프론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얘들을 빠치는 함정, 주머니가 있잖아. 이 주머니. 이 주머니를 무슨 주머니라고 하냐면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거야. 보먼 주머니. 과학자 이름 딴 거야. 보먼이라는 과학자 이름 따서 주머니. 두 번째. 여기로 들어온 이 혈액에 동그란 실처럼 생긴 혈액. 털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실사자에다가 공구. 털실 모양의 공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해.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애들을 빠치는 거죠. 자, 그 다음 빠져서 얘들이 가는 관. 뇨자가 이게 오줌 요자거든. 세자가 뭐야? 모세혈관 할 때 세자야. 가느다란 오줌관. 그래서 이게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이 돼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된 이걸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이 네프론이 콩팥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네프론이 콩팥에 여러 개가 있고, 음, 이 과정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음, 이때 2번을 보게 되면 A가 뭐냐? 바로 콩팥이 되는 거고,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머리 아플 텐데, 좀 양해해 주세요. 자, B. 자, 콩팥에서 이제 오줌을 만들어서 보내는 B가 뭐냐면 오줌관이 되는 거고요. 이 오줌관으로 오줌이 모여서 여기 방광에 모이게 되는 거지. C가 뭐냐면 방광이 되는 거고, 오줌이 나온다. D. 요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도. 자, 그때 이 콩팥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네프론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사구체, 그 다음 주머니.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얇은 오줌관, 세뇨관으로 되어 있다. 그때 여기 E가 뭐예요? 공 모양. 사구체가 되는 거고, 얘를 담고 있는 F, 얘가 누구야? 주머니.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 되는 거고 여기 G가 뭐야? 세뇨관이 되는 거야. 이 수많은 세뇨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으로 가는 게 이게 오줌관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어떻게 해오냐? 네프론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있으면 돈 주고서라도 사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네프론 사보세. 와우. 네프론 사보세.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되어 있다. 네프론, 사보세.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때 7번 볼게요. 47페이지 7번.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7번. 자, 요게 뭐냐면 그 사구체가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렸고 이 보먼주머니를 이렇게 그렸고 세뇨관을 이렇게 그린 거야. 단순화 시킨 거예요, 그림을. 자, 이때 사구체에서 이
보문 주머니로 쑥쑥 빠진다 그랬지. 요 빠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크기가 작은 애들을 함정에 빠진다. 요소 같은 애들도 빠지고 포도당도 빠지고 아미노산도 빠진다 그랬잖아. 요 빠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여과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과. 여과. 아, 그다음에 여기서 빠졌던 애들 중에서 포도당. 나는 왜 빠졌어요? 아미노산. 나는 왜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너는 구해줄게. 요 나과정. 다시 혈관이 얘들을 뽑아내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흡수한다. 재흡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이히 이히 나는 살았지롱 하면서 이 사구체에서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요소들 있지. 이 요소들을 너 다시 들어가 하면서 쑥 집어넣잖아, 여기다가. 이게 집어넣는 다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분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이 콩팥 깔때기라는 곳으로 보내서 오줌간으로 보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오줌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농축시켜가지고. 야, 우리 몸은 얼마나 완벽주의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까지. 빨랐어요. 빨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도만 있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설명 안 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공부해 보시고 대부분 중요한 부분 다 체크 설명했어요. 문제 쭉 풀어보면서 오늘 좀 숙제가 좀 많은데 미리미리 공부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숙제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숙제는 바로바로 해서 미리미리 보내주고 다음 주 막 일주일 기다렸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또 까먹으니까 미리 숙제와 복습은 수업이 끝